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관련 컨텐츠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 급하게 컨텐츠 제작을 하느라고 삼성전자가 조금 뒤로 밀렸어요.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역사적 신고가 계속해서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조금 고점 대비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특히 코스피 시장은 단기 과열권을 보여줬고요. 과열권 주도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죠.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직 상투가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수익률로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컨텐츠를 제가 지난달에 한번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아직도 상투가 아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언제 팔지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그죠? 팔고 나서 주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버리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죠. 그리고 글쎄요, 삼성전자를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글쎄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매수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시점은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 또 뭐 백신 얘기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고요. 미국 대선 이슈가 조금 뒤로 좀 물러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 강세의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지금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는 징후가 또 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이해해 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시황, 또 시장 전략도 함께 여러분들 좀 구성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3개월, 6개월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말미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회원 안내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환율이에요,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가 상투가 아닌 첫 번째 이유가 환율이에요. 자, 이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죠? 오늘 또 1106원이에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또 2.7원 정도, 지금 현재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달러 약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사실상 그동안에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외국인들은 다소 좀 늦게 순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 추이가 지속되는 한은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요, 이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와 원달러 환율화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그래요. 물론 삼성전자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수익성이 감소되는, 그렇죠?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악재지만, 그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기조 하에서 이머징 마켓의, 그렇죠,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삼성전자를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최근 10년간의 달러 시대, 그죠? 달러 약세 시대 때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통계를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간 완전히 상반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좀 같이 오른 경향도 있고 또 같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10년 데이터를 통계내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약달러, 지금 같은 환율 시대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환율,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연중 최고치는 물론이거냐, 또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죠?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11월 달에 굉장히 강했고요. 또한 삼성전자 보통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음봉이 나와서 이틀간 펑펑 떴으면 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또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조정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또다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투가 되기는 어렵다. 자, 조정 이후에 지금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 한 달짜리 이 양봉이 하나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없다. 그죠? 굉장히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관련해 갖고 계속 TSMC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현재까지는 그 파운드리 부분에 TSMC와 게임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TSMC는 약 53%예요. 그래서 공장을 계속 풀가동을 시키는데, 그럼 이제 거래처들이 TSMC가 다 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물량을,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3%나 되고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17%, 아직 20%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2020년도 3분기 기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내후년까지는 이 파운드리 부분을 좀 쫓아가고 TSMC를 제쳐버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삼성전자에서 내후년도죠. 2022년도까지 3나노 양산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금 활발하게 좀 시설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뒤질세라 TSMC도 2022년도 후년까지 3나노, 2024년도까지 2나노 마이크로 생산에도 착수한다. 또 대량 생산, 양산 체제에 나간다. 상당히 좀 엎치락뒤치락. 서로 누가 더 투자를 많이 하느냐. 물론 시설 투자면으로 본다면 올해 TSMC가 약 19조 정도고요. 삼성전자가 29조인데 이 29조는 대부분 다 메모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TSMC의 캐파가 모든 업체들 어디에요? 엔비디아라든가 IBM, 퀄컴 같은 이런 회사들, 인텔 이런 회사들의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들, 그죠?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에도 좀 이렇게 나눠주는.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 자체 개발 5나노 반도체 칩 M1이죠. 그죠? 위탁 생산을 TSMC의 공급 부족에 따라서 또 삼성 쪽으로 또 이렇게 또 물량을 또 줄 수 있는 기대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올해 파운드리 고객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엔비디아, 그죠? 수주하는 거 있죠? IBM 있고요. 또 퀄컴도 있고. 요런 부분이죠. 아무튼 TSMC를 바로 따라갈 수 있을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미 1등인 회사와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2등인 회사, 어디가 더 잠재력이 있느냐 본다면, 삼성전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뻔한 거죠. 그죠? 일단, TSMC 쫓아간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비메모리 관련 또 내후년까지 얼만큼 TSMC와의 격차를 또 줄이느냐. 이 부분이 또 내년도 실적 개선에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지금 D램 가격, 그죠? D램 재고가 지금 많이 좀 하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 반전이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하락, 실적 감소가 불가피합니다만 이제 빅사이클, 반도체 빅사이클에 걸리는, 그죠? 2차 사이클, 빅사이클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개선, 이게 바로 두 번째 삼성전자가 상투가 아니고 더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여러분 최근 11월 달에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많이 오른 거 아시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죠?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주가 비중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선주보다,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최근에 더 많이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자, 같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뭐 우선주는 강보합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플러스 200원 나왔죠. 그죠? 보통주는 마이너스 600원. 강보합과 약보합의 그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당분간은 보통주 대비 훨씬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저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평가. 자,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가 저평가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그죠? 우리가 빅이라고 하는, 배터리, 2차전지, 또 바이오, 또 인터넷, 그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회사들, 그죠?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삼성전자만 팔짱 끼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방송, 그런 컨텐츠를 제가 자주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걔네들이 쉬는 그런 타이밍을 봐서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나마 지금 연말에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년 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TSMC보다 그렇죠, 시가총액을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394조, 395조, 약간 400조가 안 되는 그런 상태, 400조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3,500억, 3,600억 달러가 좀 안 돼요. TSMC가 이제 4,200억 달러니까 예전에 그죠? TSMC를 이기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퍼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PER을 보더라도 TSMC가 퍼가 31배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0배 정도예요. 상당히 TSMC랑 비교해보면 저평가죠.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약 20% 올랐어요. 이거 대부분 다 11월 달에 오른 거예요. 그죠? 11월 달에. 최근에 많이 오른 거죠. 전혀 못 올랐죠. 하이닉스가 지금 3% 정도 올랐고요. 그죠? TSMC가 65%, 엔비디아는 무려 125%나 올해 상승을 하고요. 퀄컴도 68%, AMD도 70%. 인텔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은 다 주가가 좋았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업체와 물론 이제 시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TSMC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3분의 1 수준밖에 못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TSMC가 고평가 내지는 삼성전자가 저평가다. TSMC 주가가 급락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TSMC만큼 오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세 번째 이유, 경쟁사 대비 저평가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거의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합니다. 2조 9천억 정도. 반도체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7천억 넘게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주 환원 정책도 있고요. 사실 이제 내년 1월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년간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죠. 자녀 재원을 갖다가 배당 내지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에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3년 2018년부터 한 3년 주주환원 정책을 했을 때는 사실 반도체 빅사이클의 상투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반도체 사이클상 바닥권에서 턴하는 시점에서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에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환율이 우호적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삼성전자를 빼고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머징 마켓의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에 걸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내년도 실적. 앞서 말씀드린 TSMC를 쫓아가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지금 이쪽도 일본 소니가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그죠?
소니가 50%가 넘고요. 삼성전자가 20%가 좀 안 돼요. 2등이에요. 좀 TSMC와 삼성전자, 또 소니와 삼성전자의 격차 정도 되죠.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화웨이 비중이 20%나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외에 샤오미라든가 오포 같은 이런 스마트폰 업체와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미지 센서 장비 공급 업체에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난 8월, 9월에 대량 주문이 나왔던 거는 모두 삼성전자 거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재,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도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 자,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주춤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반도체 DRAM 재고 하락에 따른 업황 반전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 하에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죠? 시장 경제의 정상화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더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내년도 1월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이 경쟁사 대비 저평가다. 덜 올랐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보다 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뚜렷하게 지금이 여러분들 상투가 아니다. 그럼 뭐 따라서 사야 되느냐? 뭐 따라서 살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또 충분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봐야 돼요. 자, 우리 회원들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아요. 지금 50% 비중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같이 가입을 하실 분들은 3개월 110만원, 6개월 1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뭐 단기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문자 회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자세하게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삼성전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 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같이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혼자 해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같은 시점에서 현대투자 문자 회원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